안녕하세요. 포니트입니다. 새로 도안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안의 이름은 강아지 털뭉치 수면조끼입니다. 이번에는 옷에 대한 설명, 도안 소개, 율무니트 조끼와의 차이점, 실정보, 그 외의 준비물, 사이즈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옷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 먼저 털뭉치 수면조끼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해요. 저희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맘때쯤에 저는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있었습니다. 임시보호 같은 거였는데요. 어떤 분이 강아지를 이제 펫샵에서 구매를 하고 집에 그냥 둔 채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저의 예상대로 그분이 얼마 안 가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강아지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좀 문제였는데요. 제가 살던 곳은 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시에는 보증금 전액을 포기하고 집을 나간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둬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강아지를 키울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그분이 그냥 강아지를 계속 키우시거나 아니면 저 말고 더 나은 분이 키우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아지는 키울 수 없다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강아지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드시다면 제가 잠시 맡아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흘 정도를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쉬시면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열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분이 이미 마음을 다 정리를 하셨고 모르는 분한테 그냥 무료 분양을 해버리신 거예요. 제 눈으로 이제 펫샵, 무책임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피부에 와닿게 경험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와중에 그날 밤에 갑자기 그 무료 분양을 받으신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 손으로 또 강아지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새로운 주인분도 좀 무책임해 보였고 강아지를 좀 인형 보듯이 다루시는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강아지 산책도 잘 안 시켜주셔가지고 강아지가 근육량이 참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꽤 많은 강아지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 강아지처럼 근육도 별로 없고 또 사람이 있어야 밥을 먹는 스타일이어서 살도 그렇게 없는 강아지를 저는 거의 처음 봤었어요. 산책을 같이 나가면 산책이 거의 저랑 처음이기 때문에 나가면 두려워서 막 덜덜 떨고 추워서 또 덜덜 떨더라고요. 옷이 하나도 없길래 결국에는 제 사비로 옷을 사입혔습니다. 옷을 입혀도 근데 덜덜 떠는 거예요. 또 집에 있던 강아지 옷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애를 막 뚱뚱하게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이 암홀에 천이 많잖아요. 강아지는 앞으로 나란히를 해서 이렇게 걷고 다니는데 암홀 쪽에 천이 많으니까 여기가 너무 뚱뚱해져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시죠? 옷이 너무 많이 입으면 얘가 이렇게 뒤뚱뒤뚱 뚱땅뚱땅 걸어 다녀요. 그때 강아지를 여러 개를 덧입히고 싶을 때는 조끼 형태를 입히는 게 좋겠구나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옷이 강아지 율무니트 조끼였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돌보고 있을 때 보일러를 잘 틀어주는데도 말라서 그런 건지 약간 쌀쌀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집에서 입힐 길이가 막 그렇게 길지 않고 좀 품도 넉넉하고
그리고 입히기 좀 쉽고 내가 입히는 데에도 또 강아지가 입는 데에도 좀 편한 옷이 있으면 그게 수면조끼 같은 게 있으면 좀 좋겠다. 아가들 옷처럼 그런 옷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된 게 강아지 털뭉치 수면조끼입니다. 맞습니다. 저의 한이 섞인 도안들이었습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어서 만들게 된 옷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몸집이 좀 작고 어리고 살이 좀 없거나 나이가 또 많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슬픈 얘기는 그만하고 옷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털뭉치 수면조끼는 제가 두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 본 조끼입니다. 첫 번째로는 홈웨어일 것, 두 번째로는 입기 쉬운 구조일 것. 물론 밖에서 입히셔도 너무 귀엽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입기 좋고 입히기도 쉬운 옷이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옷이 보시다시피 입히기가 아주 편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가 입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처음에 옷을 만들면 이런 구조인데요. 이 몸통 부분을 목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줍니다. 멜빵 옷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네킹은 팔이 구부러지지가 않아서 제가 뒤에서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들은 막 옷을 입히면 도망갔거든요. 그럼 뒤에서 붙잡아서 뒤에서 입히셔도 돼요. 몸통 부분을 입혀주고 요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천이 있어요. 얘가 가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멜빵처럼 등 쪽에 있는 요 단추에다가 이렇게 목선과 아몰이 만들어지는 그런 옷입니다. 이렇게 입히시면 돼요. 대부분 강아지들은 옷을 입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옷을 입는 것도 싫은데 집에서까지 불편하게 입히기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구조로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도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단순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수면사의 장점으로는 틀려도 잘 가려진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어떤 기법을 사용해도 좀 가려지는 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율무니트 조끼처럼 다양한 기법을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기법을 써도 모양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순하고 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늘림은 가마코와 KFB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 줄임은 니트2 투게더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법 때문에 헷갈리는 점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제도를 바탕으로 단순한 구조로 이번엔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율무 니트 조끼와 비교하면은 정형적인 기성복 스타일의 니트 조끼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탑다운 구조입니다. 이번 옷은 지난번 율무 니트 조끼와는 다르게 탑다운 구조입니다. 율무니트 조끼는 바텀업 형태로 앞판과 뒷판을 따로 뜨시고 옆선을 꿰매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으로 뜨시면서 등판과 앞판을 뜨고 나중에 이를 합쳐서 원통으로 떠서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로는 카테고리화입니다. 이전의 율무니트 조끼 도안과 동일하게 카테고리화를 해서 적어두었습니다. 즉 늘림 구간, 줄임 구간, 평당 구간, 경사뜨기 구간, 앞판, 뒷판 이런 것들을 각각 묶을 수 있는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카테고리화를 해서 도안 구성을 하였고 보기 편하게 적어두려고 했습니다. 또한 각 카테고리마다 단수와 코스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홀수로 되어 있는 숫자는 겉면,
짝수로 적어진 부분은 앞면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코수 기재의 간략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다른 도안들로 인형을 만들면서 느낀 점이었는데요. 각 단과 각 코수를 모두 다 적는 것보단 규칙성이 있는 부분은 간략하게 적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코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4단을 더 뜰 예정인 도안이 있습니다. 1과 3은 홀수기 때문에 겉면이 되고 2와 4는 짝수기 때문에 앞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안에서 작성을 할 때 KFB, 중간코, 겉뜨기 3, KFB 이렇게 적어주고 안쪽 면을 뜰 때 안뜨기 7개 그리고 다시 겉면으로 돌아와서 KFB, 겉뜨기 5개, KFB 안쪽 면은 늘어난 코수대로 안뜨기 9개 이렇게 적어두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코수를 적지 않고 규칙성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화하여 적어두었습니다. 즉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1은 홀수, 즉 겉면을 의미하고 2는 짝수, 즉 안쪽 면을 의미합니다. KFB 그리고 중간 코수를 모두 겉뜨기를 하는데 마지막 한 코를 가지고 늘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코 전까지 겉뜨기 그리고 마지막 한 코가 남은 걸 KFB를 하라고 적어줍니다. 안쪽 면에서는 코수의 수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안뜨기를 쭉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적어두고 우리가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도안처럼 4단을 뜬다고 얘기를 한다면 1과 2를 2번 반복을 하면 총 4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과 2를 2번 그러니까 총 4단이 만들어졌고 이 2번을 반복하여 주세요.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이 규칙성에 따라서 이것을 했을 때 마지막에 총 코수가 어떻게 되는지 기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되는 단을 반복하여 주시고 그 부분이 다 끝나면 최종 코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적어두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사이즈별 도안입니다. 이거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즉 한 페이지의 모든 사이즈의 코수와 단수를 적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를 각각 페이지마다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만 프린팅을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사이즈 부분만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우측 상단에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적어두어서 페이지가 많아서 잘 못 보시지 않게끔 해두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율무 니트 조끼와의 차이점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무 니트 조끼는 바텀업 구조로 제가 만든 제도의 모양을 그대로 구현해낸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니트의 형태의 기성복과 같은 구조이면서 다양한 기법이 녹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강아지 털뭉치 수면 조끼는 그와 반대로 탑다운 구조이면서 제도를 단순화하여 만든 형태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실력이 다르고 느끼는 난이도도 다르지만 율무 니트 조끼와 단순히 비교한다면 만들기는 조금 더 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법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기법들로 인해서 헷갈리시는 부분은 조금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일반적인 조끼 형태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율무 니트 조끼를 좀 더 단순하고 쉬운 구조를 원하신다면 털뭉치 수면 조끼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번째로 실 정보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실은 포슬 수면사입니다. 저는 2가지의 실을 사용하여 만들어 봤습니다. 몸통 전체는 07번 아기 분홍을 사용하였고 엣징 부분, 이런 엣징 부분에서는 02번 누드 색상을 사용하여 배색을 넣어봤습니다. 처음에 테스트를 하느라 한 색상으로 전체를 떠보기도 했는데요. 꼭 2가지 색상을 사용하지 않아도 귀여운 형태가 잘 구현될 수 있으니 편하신 대로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 소요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번 실은 상당히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또한 다른 수면사를 사용했을 때 털이 빠지거나 절단면에서 털이 빠져나와서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이 실은 털 빠짐이 거의 없었고 절단면에서 털이 빠지는 경우도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 점이 장점인 실이고 또 다양한 색깔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 점 또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앵콜스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 외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바늘에 있어서는 4.5mm 바늘을 메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실의 권장 바늘은 5mm였으나 편물이 너무 잘 늘어나는 것 같아서 0.5mm를 줄여서 바늘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손땀이 굉장히 촘촘한 분들은 5mm를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과 바늘 외에 준비물로는 단추가 2개 필요합니다. 저는 가로 1.4cm의 단추를 사용했는데요. 1.8cm의 원형 단추를 사용해도 단추구멍에 단추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1.4에서 1.8cm 정도의 단추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cm의 경우엔 조금 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단추가 너무 사용해보고 싶어서 구매해서 달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외로는 돗바늘, 또 경사뜨기를 하면서 마커가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 편물을 쉬게 할 어깨핀이나 여분의 실, 가위, 그리고 단추와 리본을 달 실과 바늘, 일반적인 실과 바늘이 필요합니다. 6번째, 사이즈 정보입니다. 사이즈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살짝 숏한 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살짝 짧게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입기 좋고 밖에서도 입기 좋고 입히기도 편한 저의 새로운 도안인 강아지 털뭉치 수면조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도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드신 후기를 본다면 제가 다음 도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심 채우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여운 강아지가 입은 모습을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안이티의 후기로 솜씨를 뽐내주셔도 되고 저처럼 너무 극아이이신 분들은 인스타 태그나 혹은 DM을 보내주셔도 제가 소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럼 정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